안녕하십니까. 스토리텔링 손익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오늘은 프로젝트 300의 일환으로 기출문제 10회 11번 문제부터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8회, 9회, 10회에 대해서 완전히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골격을 잡고 풀 수만 있다면 제가 볼 때는 합격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시간이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년 2023년도, 4년도 그리고 올해가 5년도 이제 3년에 걸쳐서 제주도 서귀포의 YWCA에서 강의를 시작을 해왔습니다. 2년 동안 했고 올해도 7월 1일까지 5월 7일부터 해서 7월 1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두 번을 갖다가 3시간씩 강의를 합니다. 18시 30분부터 21시 30분까지 3시간씩 강의를 한단 말이죠. 자, 지금 서귀포 YWCA는 이제 접수를 하고 제가 볼 때는 1차 시험은 접수하고 독학으로 공부를 합니다. 제가 강의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강의를 하는 것은 5월 7일부터 7월 1일까지 16번 곱하기 3시간씩 이렇게 해서 54시간을 강의를 해서 합격자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약 4개월 정도 공부해서 합격자가 나온다 하는 부분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것은 2차 1과목, 2차 2과목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13회 정도 강의를 하고 이거는 3회 정도만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도 합격자가 나온다는 의미는 뭐냐? 2차 1과목에서는 저는 뭐가 중요하다라고 중요한 사항 위주로 알려드리고 그 중에서 강의를 하는 것은 평년 수학량을 강의하고 그 다음에 적용보험료 구하는 것, 적용보험료를 어떻게 하는지,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 플러스 부가보험료이라는 설명을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가축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나머지는 뭐가 중요하다 나올 것 같다 하는 것 중심으로 핵심 위주로 밑줄 그으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했고요. 2차 2과목에 대해서는 이제 주어진 시간에 논작물, 밭작물 해서 각 품목마다 이해를 시키는 부분으로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이제 합격자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올해는 대부분이 이제 지금까지는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되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신규로 공부하시는 분이 많았지만 이제 2025년도는 아마 재수하시는 분도 몇 분 이제 강의를 들으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올해는 합격자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부족하다 하는 것보다는 내가 공부하면서 8회, 9회, 10회를 보면서 이 정도 범위가 시험에 나오겠군 하는 그것을 각인시키는 그러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공부도 지금까지 쭉 보시면 이상한 데 시험 나오지 않았어요. 나올 만한 문제가 나왔다 하는 부분하고 시간을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 그리고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지 하는 그 정도를 계속 연습하시고 하시면 합격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5년 11회 시험에 대한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험 출제에 대한 의견 개시는 시험의 8월 30일 보고 난 뒤에 14시부터 그 다음 주 금요일 9월 5일까지 18시까지 방법은 큐넷에서 전문 자격 시험 손해평가사 합격자 발표 아래에 2차 시험 의견 제시가 있습니다. 의견 제시는 제가 강의를 8회, 9회, 10회 끝나고 강의를 하면서 의견 제시 하세요 하고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타고 본인의 의견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수험 치신 분들만 의견 제시를 가능하기 때문에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답안 작성은 합격의 당력을 좌우할 만큼 아주 중요합니다. 질문 내용에만 답해라 했는데 피해율을 구하라 했는데 보험금까지 구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지문을 잘 읽고 질문 내용에만 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각 문제마다 요약해서 작성하고 답안 작성하는 것은 시간이 낭비다. 이렇게 계속 주의사항이 나오죠. 문제 요약하라고. 그래서 무엇을 보아라, 구하라 하면 자두에 대해서 자기 부담 비율을 쓸 것. 이렇게 요약하고 답안을 작성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합격자 면담,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쓰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도 채점은 정확하게 됐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되 이것도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1번부터 쭉 해서 15번, 20번 순서대로 풀어나가면 이런 부분들은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문제마다 1번 끝나고 끝, 2번 15번 끝나고 끝 이걸 쓰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저는 쓰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이 판단을 좀 하자 하는 부분에서 끝자를 작성하지 않고 마지막에 이하 여백 또는 쓰지 않았을 경우도 대부분이었습니다. 시험 답안 채점은 이런 것을 하지 않았다고 감점 처리된 것을 아직 못 봤기 때문에 그건 참고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는 문제인데 조건을 주어지지 않았거나 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나왔다면 일단 세모를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마 시험장에서 뭐 두세 문제도 나올 수 있고 한 문제도 나올 수 있겠죠. 그 중에서 마지막 20분을 가지고 내가 이 문제를 풀겠다 해서 하나는 포기하고 하나에 대해서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푸는 것이 합격에 유리하고 실제로 시험 끝나고 저한테 제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합격했다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참고로 해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룰이 있지만 이 룰에 대해서 시간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것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종합위험 수학 감소 보장 방식 비가림 과수 품목의 현지 조사를 하고 가로에 들어갈 말 쓰시오 이렇게 나온다면 이 문제 패턴이 과수 12종에서 거의 단골로 나왔어요. 과수 12종에서 수확량 조사와 과중 조사 이 부분에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올해 또 변경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부를 해놨자 이 부분 중요하단 말이죠. 왜냐하면 품종당 20개를 딴다. 20개. 그 다음에 농지당이 있단 말이에요. 농지당 60개가 기본이에요. 60개가 기본으로 되어 있다. 그 중에서 비싼 품목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어차피 계약자 부담이고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따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요 규칙이 보통 품종당 하나의 품종일 때 농지당 60개면 요건 만족하지만 농지당 60개이기 때문에 그 농지에서 60개를 땁니다.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도 비싼 거죠. 포도와 망감류는 비싸기 때문에 품종당 20개는 맞지만 농지당에 대해서는 30개 이상이다. 30개. 이것도 30개. 그래서 올해 바뀐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올해 바뀐 게 바로 복숭아와 자두죠. 1군에 있는 포도, 복숭아, 자두, 망감류 중에서 복숭아, 자두도 우리는 왜 안 해줘 해서 바뀌었다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복숭아와 자두는 이제 농지당 40개 이상이다. 네, 농지당. 그거만 하면 되죠. 요렇게 딱 정리를 해버리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품종수가 2개 있으니까 이거는 최소 표본 과실 수는 40개가 되겠죠. 그죠? 어렵지 않다. 포도는 2개인데 이것도 또 40개. 최소 30개 이상을 만족한단 말이죠. 밤은 한 품종이니까 60개 이상이 되게 되겠죠. 자두도
4개니까 곱하기 20개 하니까 80개. 참다래 2개니까 40개지만 참다래는 1군이 아니기 때문에 60개 이상으로 요 답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던 그런 문제고, 이런 패턴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12번 문제. 가축제보험에 관한 내용의 일부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이 부분은 이론서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축의 소에 대해서는 거의 단골이다. 근데 나온다면 이제 돼지와 젖소, 그리고 닭, 산란개와 종개, 종오리까지 알아두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우에 대해서 보험가액 산정에 관한 내용 중 연령이 4개월 이상 5개월 이하인 경우 해서 업무방법서에 그대로 나오죠. 우리 교재에.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등재가 돼 있으면 4개월 5개월 이상 쓰겠죠. 그 문제에서는 그걸 주지 않았겠죠. 보험가액은 농협축산정보센터에 등재된 전전월 전국 산지 평균 무슨 월령? 6월령이나 7월령 송아지가 되겠죠. 왜? 이게 없으니까. 문제는 거기잖아요. 몇 월령에서 몇 월령 송아지 가격에 암송아지는 85%, 숫송아지는 80%를 적용한다 라고 나오고, 왜냐하면 등재된 게 없기 때문에 다음 월령인 6, 7월령에 85%, 80%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한우 수컷 월령이 25개월 초과하는 경우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표에 보면 25개월까지만 나오고 그 초과되는 거는 25니까 5가 2개다 해서 제가 5가 2개죠. 그래서 655kg다 라고 강조를 했고, 이걸 암기하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한우 암컷이 또 시험 나오는 경우도 있었죠. 암컷은 월령이 40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470kg를 한다라고 나와 있고, 이거는 암기 위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는 기준이니까 이렇게 해서 의외로 쉬웠던 문제였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3번 문제. 다음은 축사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의 계약사항 및 조사 내용을 참조해서 근본사고 보험금액 계산 과정과 값을 쓰시오. 이렇게 시험에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300은 문제풀이 중심으로 VIP에서 강의를 할 건데, 제가 강의하면서 필요한 것은 계속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축사는 시설 파트에서 시험 나왔단 말이죠. 자, 시설 파트. 자, 2차 2과목에서 시설 파트는 시험에 15점, 100점이 거의 유력시 되죠. 그래서 시설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하자. 업무방법서, 이론서를 읽어보면 정리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아주 난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정리하는데 저도 한 보름 정도 정리를 해서 만들었죠. AA, BB, C라는 공식을 만들고 난 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시설 파트에서 해보니까 아주 쉬워지더라.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암기를 하다 보면 어떤 것은 보험 가입 금액과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 하고 계산을 하면서 이게 AA죠. 손해액은 AA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 이게 스몰 a죠. 손해액은 A라고 보고 자기 부담금은 A. 요렇게 해서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BB 플러스 C는 꼬다리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100% 다 준다, 예외다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되는 게 뭐냐, 이제 비례보상일 경우에 제가 비례보상하는 파트가 뭐냐 했을 때, 비례보상을 하지 않는 것만 알면 돼요. 비례보상을 하지 않는 것만 알면 나머지는 전부 다 비례보상을 한다. 전부 다 비례보상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비례보상 하지 않는 게 뭔데 했을 때 요거 두 개만 알면 된다. 그래서 비례보상 하지 않는 시설 파트는 바로 비가림이더라. 비가림과 농부라고 하는, 농부는 제가 말씀드렸죠.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시설이다.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 시설을 우리는 농부라고 하자. 이렇게 하면 농업용 시설물이니까 비닐하우스, 그 다음에 버섯 재배사, 이 부분은 비례 보상하지 않더라. 왜라고 했을 때 비가림 시설은 보니까 대표적인 품목이 이제 포도가 되겠죠. 그래서 포도 그림을 제가 그리라 해서 포도는 이렇게 팔자가 보이니까 보험가입 금액을 80%에서 130%, 시험에 자주 나오죠. 농업용 부대시설, 원예시설과 버섯 재배사, 비닐 농업용 시설물 및 버섯 재배사의 경우에는 10% 업에서 90%에서 130%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가입할 때 80% 이상 가입했기 때문에 비례 보상하지 않고 전부를 보상해 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기하기보다 이해를 하게 되면 비가림 시설과 농업용 및 부대 시설, 즉 농업용 부대 시설, 농업용 시설물 및 버섯 재배사 같은 경우에는 비례 보상하지 않구나. 나머지는 전부 다 비례 보상한다. 그래서 비례 보상은 항상 시험 나오면 해가림이 됐던 가축이 됐던 해가림, 가축, 축사 또는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작물에 대해서 월해 작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버섯, 이 작물도 비례 보상을 항상 해주는 걸 알면 된다 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비례 보상을 했을 때 비례 보상이 보험 가액이 1억이다. 1억이고 이게 6천만 원이다 했을 때, 그죠? 보험 가입을 이만큼 해야 되는데 나는 이것만 보험을 60%만 가입을 했기 때문에 60%만 주는 게 맞죠? 그러니까 할 때 비례 보상할 때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한자로 날비자를 좀 써놓자. 날비자는 난다는 뜻이죠. 날비. 그죠? 날아다니기 때문에 여기서 비례 보상은 여기도 들어갈 거고 여기도 들어가고 C에만 들어가지 않다. C는 오직 기타 협력 비용이기 때문에 100% 다 주는 거예요. 그 비례 보상은 여기서도 존재하고 여기서도 존재하는 것이 비례 보상이구나 하는 것만 알면 의외로 간단하게 풀 수가 있다. 비례 보상은 적용한다, 안 한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이 중에서 오직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축사일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하는 부분에서 정리를 좀 해놓자. 축사일 경우에는 우리가 건축물하고 같다. 그래서 일반 우리가 화재보험, 손해보험사에서 지급할 때 축사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가입할 때와 사고 났을 때 이 시기에 대해서 건축비가 오르고 내리고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20% 정도 봐줄게. 그래서 80%만 가입했다면 100% 가입한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항상 가액이 나오면 80% 해주는 시설 파트는 축사다. 나머지는 해주지 않습니다. 그죠? 그것만 딱 잡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AABB의 정책에 대해서 요거인데 이럴 때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하는 게 맞겠죠. 그 초과 보험일 때는 보험 가액이 되겠죠. 보험 가입 금액이나 가액 중 작은 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아는 내용이니까 보험 가액보다 보험 가입 금액이 크다 하면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짜만 쓰면 되죠. 보험 가입이 됐든 보험 가입 금액이 됐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예외만 잘 기억을 해버리면 된다.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을 제가 가문을 중심이라는 가라고 자꾸만 한자를 쓰잖아요. 보험 가입 금액과 손해액을 먼저 계산하고 난 뒤에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을 빼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BB는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주는 거니까 요거는 별도니까, 항상 이거는 별도니까 문제될 것이 없다. 그래서 요 부분 보험 가입 금액과 손해액을 먼저 한도 체크를 하고 난 뒤에 자기부담 빼면 이거는 언제든지 손해 볼 수가 있죠. 그죠? 언제 손해 보는데 요거는 그 담보가, 그런 시설이
손해액이 많다 보니까, 손해율이 높다 보니까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뭔데? 딱 세 개잖아요. 옥수수일 때. 그래서 시험 나오면 옥수수일 때. 요렇게 딱 하는 것은 자기 부담금을 언제든지 빼는 것은 옥수수. 그 다음에 한비자다. 한비자다. 이렇게 쓰라고 했잖아요. 한비자 그러면 생각나는 것은 고기를 좋아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가축에 대해서. 그래서 옥수수와 가축. 그리고 한비자는 통치 철학을 개념을 정리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한비자 같은 경우에는 가축을 좋아했고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외양간에서 잠을 잤다. 외양간. 외양간을 지금 보면 이게 축사잖아요. 그죠? 축사. 그러니까 요렇게 공식이 적용되는 것은 옥수수와 가축과 축사다. 요렇게만 정리하면 우리가 핵심적인 헷갈리는 것은 전부 다 이 부분에서 된다. 그리고 A에서 자기 부담금이 2월 된다 안 된다도 개념 정리를 해버리면 그죠? 가능하다. 이것도 해가림 시설과 비가림 시설만 한도가 해가림 비가림은 100만원. 이것도 사고에 따라서 30만원에서 100만원 또는 10만원에서 30만원 그 한도가 있을 때 한도 소지를 안 했을 때 비로 이월된다. 나머지는 이월되지 않는다. 왜? 자기 부담금이 5%, 10% 적해지면 이미 A에서 다 완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했던 내용만 잘 정리가 된다면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어렵지 않게 이 부분을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 300 문제 풀이하면서 제가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문제를 풀어간다면 이 300문제만 정확히 알아도 합격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축사에 관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축사에 대해서는 이제 이것도 복수 정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정리를 하시고 시험에 나온다면 저는 복수 정답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좋다고 봅니다. 수험자 입장에서는 이렇게도 풀고 저렇게도 풀었는데 다 정답 처리가 되면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답인지 자꾸만 안 해도 된다. 왜? 기출 문제를 보니까 손해에 대해서도 해석에 따라서 두 가지 다를 답을 준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것도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고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좀 하고 정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보면 이 부분을 갖다가 두 가지로 보는 이유는 간단하죠. A동, B동이 있으면 이론수가 기준이니까, 그죠? 이론수에 보면 이렇게 했을 때 A동이면 동별이 있으면 보험가입 금액은 한 번에 주죠. 과수에서도 평년 수확량을 한 번에 주고 표준 수확량으로 주어졌을 때 그것을 안분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안분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분을 해서 푸는 거나 아니면 한 번에 푸는 거나 답은 달라집니다. 근데도 전개 과정이 맞다면 맞게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설명 들으면서 한 번에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본 태풍 피해로 B동 축사의 지붕 일부가 파손됐다. 손해액 800만원이다. 근본 사고 시점에서 A동, B동 및 축사의 보험 가액이 얼마냐? 그러니까 항상 사고 시점에서 가액이 얼마냐 했을 때 A동의 축사는 제조달 가액 이제 정확하게 이제 주었죠. 기출문제 정확하게 준 거죠. 1억 7천을 줬고 감가상각액은 이렇게 적용 금액이 2천만 줬으니까 지금의 몸값 이게 몸값이라고 제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쉽게 용어를 정리하죠. 그때 사고 났을 때 얼마지 하면 1억 5천이 되겠죠. 1억 5천만원. 그 다음에 8천만 3천 빠니까 5천만원이다. 시험지에 이렇게 쓰면 되죠. 5천만원이다. 몸값은 좀 2억이구나. 2억인데 사고가 났구나. 그 다음에 동보험의 보험기간 중에 근본 사고 2개월 전에 A동 축사에 화재가 발생해서 보험금이 6천만원이 지급됐다는 거예요. 보험가입 금액에서 6천만원이 해서 1억이 남아있구나. 요렇게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럼 문제풀이 과정에서 그럼 업무 방법서 이론서를 열심히 공부한 사람의 풀이부터 먼저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한 줄 풀기로 하기를 원하는데 한 줄 풀기 요 있죠. 한 줄 풀기 있을 때 축사가 나오면 요것에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한 걸 방금 말씀을 드렸죠. 민 최소값 보험가입 금액과 손해액을 먼저 구하고 자기부담금을 빼는 부분은 옥수수 한비가 좋아했던 가축 축사일 때문에 이 공식을 딱 써놓으면 된단 말이죠.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자기부담금이라 한 것은 여기서 계산된 금액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 사고가 무슨 사고냐라고 봤을 때, 그죠? 그래서 사고가 중요하다. 태풍이니까. 그래서 항상 나왔을 때는 설수진풍이라고 했잖아요. 정리를 잘 하셨네. 설수진이라는 미스코리아의 그림 풍이다. 풍 플러스 화재를 별도로 하자. 왜? 설수진풍의 그림 임무라는 최소 50만원에서 무한대까지, 그죠? 이렇게 하고 화재는 별도로 50만원 최소값이었고 나오는 값이 30만원이면 30만원, 100만원이면 100만원. 그래서 설수진풍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항상 50만원이나 자기부담금이 나온 것 중에서 큰 값을 해야 돼. 최소 50만원이다. 그것만 알면 딱 정리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험에 이게 나오겠죠. 이게 나올 수도 있고 화재 나올 수 있는데 이게 나올 확률이 높죠. 왜?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잖아. 그렇게 딱 정리를 해버리면 손해액이 얼마지 한 것은 800만원을 주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때 태풍의 B동의 보험금만 구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A동에 대해서 B동이 800만원이니까 그럼 B동의 보험 가입 금액이 얼마지 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보험금은 민 요걸 먼저 쓰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핵심 키워드죠. 그러면 우리는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해야 된다. 그럼 B동의 보험 가입 금액은 처음에 가입할 때 1억 6천 중에서, 그죠? 요 두 개 가입이 얼마죠? 2억이잖아. 그죠? 그때 사고 당시에 2억 중에서 5천만원 비축사율을 좀 구해야 되니까 5천만원이니까 보험 가입 금액은 4천만원 한도단 말이에요. 4천만원. 그래서 B동의 가입은 얼마지 했을 때는 B동은 5천만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물 소유는 800만원 남는데 요것에 5천만원에 80% 분모를 두고 4천만원에 대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하니까 800만원이 나와요. 손해액은. 그죠? 자기 부담금은 계산한 금액이니까 이 800만원의 5%. 이 800만원의 5%. 800만원이 보험 가입 금액의 한도니까 여기 나오죠. 민. 보험 가입 금액과 목적물 손해이니까 목적물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 빼면 되겠네. 그죠? 자기 부담금은 요거 금액과 50만원 중 800만원의 5%. 왜? 자기 부담금은 5%라고 주었기 때문에. 그죠? 58 40만원과 50만원 중에서 큰 금액이니까 50만원이 된다. 그래서 750만원. 이렇게 하는 것이 이론상의 정답이 된다. 그래서 한 줄 풀기를 하면 민 보험 가입 금액은 B동의 보험 가입 금액은 4천만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손해액 곱하기 요거 5천만원에 80% 해서 자기가 가입한 4천만원 보험 가입 금액 이렇게 하는 거하고 빼기 요 중에서 적은 값 이게 적은 값이 되겠죠. 요 적은 값에서 5% 하고 50만원 한도. 그래서 750만원. 자, 또 다른 정답이 뭐냐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이걸 정답을 해줘도 좋다. 왜? 유리하니까. 유리하니까 한 번에 풀어보자 이지. 그래서 한 번에 풀다 보면 복수 정답은 보험금은 모른다. 손해액이 얼마인지 모르고 자기부담 모르니까 밑에다가 보험 가입 금액은 총 기지급이 6천만원 됐기 때문에 1억이 남았단 말이에요. 1억이. 그죠? 1억 6천의 보험 가입이 퉁치는 거예요. A동, B동을 구분하지 않고 풀어둔 것도 정답처를 해줬단 말이죠. 1억 6천에서 6천만원을 기지급을 했으니까 1억이 남아있다. 그럼 보험 가입은 그래서 2억분의
2억 곱하기 80% 중에 1억이 났다. 1억이다 보험가입은. 그리고 내가 800만원을 손해를 봤기 때문에 800만원 벌어 요렇게 해서 500만원이다 라고 한단 말이죠. 제가 이 축사를 사고 났을 때 보험금은 저는 무조건 앞에 많은 값을 팝니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기 때문에 제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거는 그죠. 무조건 저는 이 높은 값은 750만원이 약관상에 나온 이대로라면 750만원을 저는 받아냅니다. 그죠. 근데 이게 요렇게 했을 때는 쉽게 풀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너무 우기지 말자. 그냥 그렇게 풀었더라도 맞게 해주면 좋다는 거죠. 왜? 열심히 공부했는데 애매한 이론서의 책을 보고 하면 되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요렇게 해버리니까 간단하게 손해액에 대해서 보험가액은 2억인데 80%고 남아있는 보험가액 금액은 6천만 손해 났기 때문에 A동 B동 관계없죠. 사실은 A동의 몸값과 B동의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B동은 4천만원이 보험가액 금액이잖아요. 보험가액이잖아. 4천만원이 보험가액 금액이잖아. 보험가액 금액이고 A동은 1억 2천이 되겠죠. 근데 A동에서 손해났는데 B동은 4천만원 깔끔하게 사고 나지 않았는데 거기서 이번에 800만원 손해 입었는데 A 때문에 적게 받는다. 요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손해 난 건데 전체에 대해서 왜? 이게 간단하게 풀 수 있잖아요. 그죠? 800만원에 대해서 가액 사고 시점에 2억에 80% 분의 보험 가입 금액 요렇게 해서 간단하게 500만 풀고 그 다음 자기 부담금은 그죠? 자기 부담금은 이 손해 난 것에 대해서 요거 5% 계산된 값과 그 다음에 50만원 중에서 큰 금액이다. 그렇게 계산해보면 50만원. 그러니까 손해액은 500만원, 자기 부담금은 50만원에서 450만원. 둘 다 정답표인데 앞으로 이게 시험 나오면 처음에 풀었던 것처럼 이것을 별도로 해준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답안 쓴 사람은 이의를 제기해도 유리하다. 그리고 두 번째 풀이 방법은 틀릴 수 있다 해도 이 부분은 우리가 이의 제기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묻어서 가자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출제되는 문제의 이론서가 글로서 표현하다 보니까 이것이 해석할 부분에서 여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복수정답이 계속해서 매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 이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서 시험 치고 난 뒤에 애매한 부분은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복수정답 처리해 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끝까지 마시고 공부하자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잠시 후에 문제 14번부터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